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월 1일 103년 전 만세 운동 이후에 그 다음 달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그 헌법은 자유민주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권 보장 규정을 둔 현대적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헌법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 상해 임시정부의 이 헌법 법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지금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문재인 5년 동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평양 발악이, 그래야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 오는 꽃길을 오는 징검다리를 놓은 문재인 정권 5년이기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을 이으려고 하는 집권당의 후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극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그래야 종북 주사파 정권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더하기 이재명, 문재명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권 후보는 단일화를 국민의 정성과 힘으로 이루어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가 철수하면서 철새처럼 이제 어디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야권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 행사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두고 우리 국민을 그동안 농락해 왔는데, 이게 모든 것이 들통이 나고 그는 철새 도래지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철새가 가야 할 곳은 종북 주사파 소굴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취미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게 취미가 돼요.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들썩이면서 결국은 종북 주사파 정권에 기여했고, 그리하여 박원순을 당선시켜 10년 동안 좌파 시정을 지금 열어놓아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꼼짝 못해 저 교통방송에 흉악한 김어준이 하나를 오세훈 시장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의원 90% 이상이 좌파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는 안철수는 문재인과 합작했고 단일화했고, 그 뒤에 정당을 합당해가지고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2017년 5년 전 대통령 선거에는 야권 후보를 자임해가 이 후보에서 표를 분산시켜서 문재인을 당선시켰습니다. 이 모든 행적이 그는 좌파의 협력자고 좌파의 스파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는 이걸 뒤집고 서울시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은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치로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 마당에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번 후보 윤석열 쪽으로 표를 모으는 것이 결국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형수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됩니다. 죽은 표가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재명을 돕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철수에게는 한 표도 던지지 말고 모두가 2번 후보로 표를 모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과 사범입니다. 그 정과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죄질이 악질입니다.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인데 죄질이 아주 나쁜 정과자입니다. 이 정과만 하더라도 그는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대통령 후보나 총리 되신 후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제적 망신입니다. 해외 토픽에 정가 사범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등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형수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그것은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도저히 인륜을 망각한 그런 욕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씨나 정세균 씨가 어떤 말을 했느냐. 형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은 녹음 테이프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진다고까지 얘기한 인격 파탄자가 문재인입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데 그는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국민을 통째로 속이고 나라를 말아먹을 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는 이재명에게 이 광장을 통해서 그에게 묻고자 합니다. 윤석열이가 몸통이라 그러면 그의 측근 유동규 등이 구속되어 있고 개발본부장 유한기, 기획1처장 김문기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가 자살하고 변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죽음, 이 세 사람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도 그러면 윤석열 책임이냐 하는 걸 나도 이재명에게 묻고자 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는 이재명에게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런 정도야. 인구가 5천만 가운데 지지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윤석열하고 경쟁이 될 만큼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 가운데 역사인식, 헌법인식 그리고 이재명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번 후보 윤석열이고 이재명이나 안철수에게 가는 표는 결국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특히 안철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 죽은 표가 되고 이재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월 9일 우리가 자유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그런 대로 지금 이 긴급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 국난을 1차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본물처럼 터진 주사파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2번 후보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